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효목센터 식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동안에 잘 지내셨죠? 오늘 이렇게 소중한 만남을 갖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기철 센터장님, 이렇게 직접 참여하시고, 이렇게 귀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KDFS는요, 그 전 사원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이 교육을, 안전교육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제 교육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우리 이제 KDFS 가족 모두의 건강과 안전, 그래서 행복을 위해서 이런 교육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바쁜 업무를 접어놓고 이렇게 이제 전부 들어오셨는데, 기왕에 이렇게 바쁜 시간을 쪼개서 교육에 참여를 하셨으니까 여기 참여하신 동안 1시간 아주 보람되고 유익하게 꼭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중해 주시고요. 자꾸 호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주제는 재해 예방과 안전을 위한 교육이에요. 우리 효목센터에 우리 이제 전체 근무사원 65명이 되시는데, 오늘 이렇게 전부 55명이 들어오셨어요. 다 들어오신 거예요. 이렇게 꼭 들어올 수 있는 분은 다 들어오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고객 서비스 향상을 먼저 공부하고요. 중대 재해 발생 사례 진단 및 대응 방향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전도재 진단 및 예방인데요. 전도재는 넘어져서 다치는 걸 얘기해요. 네. 그리고 사다리 관련 재해 및 안전 관리인데요. 사다리가 꼭 필요하지만 이게 있어요. 여기서 또 사고가 좀 나요. 그래서 이거 이제 사고 예방을 위해서 공부하고요. 그다음에 중량물 안전하게 취급하기. 중량물, 그러면 좀 어려운 단어 같지만 무거운 거 다루다가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중량물 안전하게 취급하기를 공부하고요. 그다음에 작업장의 정리정돈과 안전이 행복하게 해줍니다. 이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고객 서비스 향상이에요. 왜 만날 때마다 고객 서비스를 강조를 할까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요. 고객 서비스는 우리에게 아주 최종적인 목표예요. 우리가 이제 각자 맡은 일은 각각 다르고 조금씩 이제 다른 이제 분야를 맡아서 이렇게 이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일이 결국은 다 크게 보면 모아져 가지고 고객한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고객 서비스를 늘 이렇게 마음에 담고 모든 업무를 추진하는 게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고객 서비스의 이제 기본이 되는 거는 밝은 얼굴, 웃는 얼굴이에요. 자, 이렇게 지혜로움을 나타내는 가장 분명한 표현은 명랑한 얼굴이라고 몽테뉴 선생님이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이 지혜로운 것과 웃음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처음 만나가지고 지혜로운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많이 만나봐야 알 수 있겠죠? 그런데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거는 처음 만난 사람을, 상대방을 불편하지 않게 부담 없게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밝은 얼굴을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처음 만나는데 괜히 인상 푹 쓰고 찡그리고 막 힘든 표정 짓고 이러면은 상대방이 불편하고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편안하고 따뜻하고 밝은 얼굴을 보여주는데, 오늘 우리 이제 효목센터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지혜로운 분이세요. 네, 맞습니까? 네, 맞으면 서로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우리 저 산격의 석진웅님, 영천의 박수현 소장님, 산격 김영길님, 산격 류성기 소장님, 이분들이 우리 지금 현재 이 녹화하는데 제일 앞에 계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처럼 이렇게 자세를 바르게 해서 잘 반듯하게 해주시면 그 기록이 그대로 남습니다. 네, 그렇게 당부드릴게요. 네. 자, 이렇게 처음 봤는데 이 아이처럼 예쁘게 웃는 얼굴로다가 이렇게 빵긋빵긋 하면은 얼마나 귀엽겠어요. 다가가서 쓰다듬어주고 칭찬해주고 싶잖아요. 이런 경우에 인상이 좋다 그러는 거거든요.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아, 이렇게 찡그리고 떼쓰고 그냥 막 이렇게 막무가내로 이러면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불편해요. 그런데 요런 얼굴이 어린애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어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울고 떼쓰고 인상 쓰고 찡그리고 하면은 불편하고 부담스러워서 진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런 면에서 보니까 우리 효목센터는 전부 인상이 좋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잘 모셔야 될 고객은 누구일까요? 자, 고객은 출문 여견 대빈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이제 명심보감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밖을 나서는 순간 만나는 모든 사람을 큰 손님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이게 명심보감에서 일찍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집 밖을 나서서 모르는 사람, 처음 만나는 사람 많이 만날 적에 딱 마주쳐가지고 만나서 이 사람이 내 고객인가 아닌가를 생각해보고 판단해서 표정을 바꾸면 그때는 늦어요. 그래서 늘 이제 고객인지 아닌지 따질 거 없이 누구를 만나든지 편안하고 따뜻한 얼굴로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그 고객의 범주에 가족도 고객이고 동료도 고객입니다. 왜 가족과 동료가 중요할까요? 아침에 이제 출근하면서 가족들한테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은, 아유, 많이 다녀오세요,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네, 건강하시고 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서로 이런 인사를 나누면은요, 하루 종일 기분 좋아서 이렇게 환하게 웃는 얼굴로 고객 서비스도 잘 되고 인사도 나누고 이렇게 좋은 표정으로 일할 수 있어요. 근데 아침에 출근길에 뭔가 좀 틀어져 가지고 기분 나빠서 한마디 쏴붙이고 욕하고 또 이렇게 그냥 왕창 때려 부시고 했다면은 하루 종일 얼굴이 무거워지고요, 좋은 서비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가족도 내 고객이려니 하는 마음으로 그냥, 자, 우리 좋은 날 되십시다 이렇게 서로 인사를 나누면 좋겠어요. 또 동료는 왜 고객일까요? 딱 출근해서 만나가지고,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날, 서로 이렇게 반갑게 만나서 인사하고 우리 오늘도 서로 협조해서 잘해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을 하면은 하루 종일 일이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출근하자마자, 아유, 저 인간 오늘 또 만났네, 왜 하필 내 옆에 저런 인간이 왔나 몰라 하고 막 속으로다가 막 욕하고 원망하고 막 불평불만하면은 하루 종일 좋은 서비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예 그냥 내 가족도 내 동료도 내 고객이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고 서로 마음 문을 열고 서로 협조해서 일이 잘 되면 좋겠어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 이제 옆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그대는 나의 고객입니다. 그대는 나의 고객입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를 나누시고요. 산격의 김영길님 옆에 사람이 안 계시나요? 산격 소장님, 서로 이렇게 인사를 나누시는 거예요. 네, 그대는 나의 고객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서로 고객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복한 일터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고객 만족이란 뭘까? 고객 만족이란 고객의 욕구와 기대에 최대한 부응해서 그 결과로서 이제 상품과 서비스의 재구입이 이루어지고요, 아울러 신뢰감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상태를 고객 만족이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이분은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문제 전문가인 굿맨 박사가 이렇게 결론을 내줬어요. 이거는 고객 서비스를 잘 해가지고요, 단골이 만들어지고 서로 신뢰가 이어지는 상태로 잘 이끌어 나가자는 게 고객 만족이에요. 요즘에는 고객 만족을 하도 강조를 하니까 고객 만족을 위해서 인사하는 단어와 이제 이런 것들이 엄청 수준이 높아졌어요. 다양해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서비스를 이제 요구를 하는데, 말로만 해서는 소용이 없고 마음으로부터 서비스를 잘 해야 된다는 거를 우리 재미있는 동영상을 통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예, 잘 보셨죠? 이렇게 친절히 말로만 화려하게 사랑합니다 해서 고객 서비스가 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으로 고객을 편안하게 따뜻하게 정말 도움이 되도록 현재 불편한 게 뭐고 뭐가 필요한지를 잘 도와드릴 수 있는 그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는 걸 풍자한 그런 이제 개그 프로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고객 서비스의 본질에 다가가는 게 필요한데요, 인사 예절이 또 중요해요. 이 인사 예절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요, 이 서비스 성패를 좌우하는 첫 번째 관문이고요, 고객 맞이의 시작과 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인사 예절이 중요하고요, 인간관계 시작 신호이면서
또 인간관계의 윤활 역할을 해주는 게 또 인사예절이에요. 그리고요, 상대방에 대한 친절과 존경심의 표현이면서 탄탄한 신뢰감을 형성해 줍니다. 그래서 인사예절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 인사예절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친절한 인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첫 번째로는요, 서로 고객과 내가, 인사 받으실 분과 내가 눈을 맞추는 게 중요해요. 눈을 맞추고요. 두 번째는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해야 돼요. 이게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해야지 그냥 심각하고 진지하게 너무 막 침울하게 무겁게 그냥 이렇게 하면은 인사 받는 분이 부담스럽고 불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하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15도 정도 상체를 숙이는 겁니다. 그런데 좀 천천히 숙이는 게 더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인사를 한 다음에는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무슨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이런 인사를 모아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는 이 한마디로 이 인사를 이렇게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친절한 인사는 이렇게 한 세트예요. 중대재해 사례 진단 및 대응 방향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중대재해 사례가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런 대형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이제 잘 아시는 대로요. 삼풍백화점이 붕괴되면서 이게 이제 그런 대형 건물이라고 안전한 게 아니라는 이제 인식을 심어줬어요. 그 쇼핑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백화점 천장에서 우르르 무너지면서 백화점이 통째로 무너져 내려가지고요. 아니, 거기 이제 매몰돼 가지고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하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를 매몰된 채로 열흘 이상 거기 갇혀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온통 전국적인 뉴스거리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아주 이 파장이 커가지고 삼풍백화점 사건이 일어난 그때의 산업안전보건법이 강력하게 시작이 돼서 제정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성수대교 붕괴가 또 큰 사건이었어요. 멀쩡하게 한강다리를 건너다니던 차량 사람들이 한강다리가 뚝 끊어지니까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국제적으로도 망신을 당했어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한강을 건너다니는 차량들이 그냥 뚝 끊어져 가지고 다리가 성수대교 붕괴가 또 충격이 컸죠. 그리고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또 이게 파장이 컸어요. 아니, 살균제를 그냥 가습기에다 넣어서 이걸 마셔가지고서는 폐가 망가지고 기관지가 망가져서 사람이 300명 이상 죽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산소호흡기 의존해서 그냥 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꽤 상당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대형 사건이었고요. 또 이제 최근에 고등학생들이 수학여행 가다가 바다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런 참사를 우리가 겪었어요. 그래서 이런 대형 사건들을 돌이켜 보니까 하나하나를 들어가서 보니까는 정말 지켜야 될 수칙을 기본적인 걸 안 지키면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고 해서 우리가 좀 최소한 기본적인 건 지키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뤄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을 한번 돌이켜 보자는 거죠. 네, 이뤄서는 안 되는 거, 중요한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돈을 잃어서도 안 되겠지만 돈을 잃는 것은 사실은 아주 조금 잃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이렇게 명예를 잃는 것 조금 더 많이 잃는 게 되죠. 네? 이렇게 명예를 잃으면 좀 더 많이 잃는 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의 건강, 우리의 안전, 우리의 생명, 이걸 지키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천하 모든 만물을 다 준다고 해도 내 생명과는 바꿀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 안전, 생명 이걸 다 지켜나가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진단을 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금년 1월 27일 날 시행이 됐어요. 50인 이상 사업장이 해당되는데 우리 KDF에서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중대재해는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했거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했을 때, 그리고요, 부상자 또는 직업적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중대재해로 분류합니다. 이런 중대재해가 이제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지켰는가 이걸 확인하는데 이거를 위반했을 때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이렇게 이제 사업주가 부담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주가 우리 전국에 있는 모든 사업장을 어떻게 다 일일이 챙기고 지키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 이제 그 효목센터에는 우리 이제 이규철 센터장님께서 이제 정말 이렇게 책임을 또 분담해서 짊어지시고 또 이렇게 이제 신안 빌딩에는 우리 이학영 소장님이 책임을 분담해 주시고 영천 빌딩에 우리 박수원 소장님이 또 분담을 해서 책임을 져주시고 이렇게 이제 우리 종사원들의 안전 또 이용하는 고객들의 안전 이걸 이제 챙겨서 우리가 이제 안전한 건물,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KT 건물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KDF에서 소속 우리 직원들이 그걸 다 같이 책임을 분담해서 감시하고 지키고 안전을 지켜가지고요. 나 자신의 안전을 지키고 우리 동료의 안전을 지키고 또 이렇게 KT 건물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들의 안전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공부를 또 하시는 거고요. 자, 그런데 최근에 3년 이내에 사망사고 발생 유형별로 이렇게 진단을 해봤어요. 이 기타 업종은요. 우리 건물관리 서비스가 포함된 업종이 기타 업종이에요. 이 기타 업종에서 최근 3년 동안 사망사고가 높은 데서 떨어져서 157명이 사망을 했고요. 끼어서 63명, 부딪혀서 85명, 깔려서 52명, 물체 맞아가지고 29명이 사망하는 이런 사고들이 일어났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사람의 목숨이 정말 소중한데. 그래서 이제 금년 제가 이제 산업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교육을 다녀왔어요. 가서 이제 공부하면서 보니까 이게 눈에 띄더라고요. 이게 산업재해 현장에서 이렇게 크게 다치거나 죽거나 하는 이런 사고들 원인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 원인이 뭘까? 물리적 요소에서 10%가 사고를 당했고요. 환경적인 요소에서 일어난 사고가 2%를 차지해요. 그리고 이 나머지 88%가 인적 요소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이런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거는요. 사람이 조심하지 않고 또 지급된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딱 그렇게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너무 무모한 작업을 하다가 이런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수칙을 안 지키고 원칙을 안 지키는데 문제가 크다는 거예요. 여기 비슷한 사례로요. 우리가 이제 그 자동차 운전 사례를 보면 우리가 딱 생각하기에 그냥 자율주행차는 위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데 자율주행차가 오히려 사고 발생률이 10분의 1로 훨씬 적어요. 10배도 안전합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요. 자율주행차는 입력해놓은 원칙대로 속도 제한도 지키고요. 신호도 지키고 위반하지 않고 무리한 끼어들기 하지 않고요. 차선 철저하게 지키고 이렇게 하니까 안전하게 운행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운전하면 안전할 것 같지만 사람이 사고를 내는 거예요. 속도도 그냥 막 속도 제한 속도를 넘기고요. 차선도 위반하고요. 신호도 좀 어기고 그냥 무리하게 끼어들고 거기다 음주운전까지 하면서 사람이 더 사고를 더 10배 이상 많이 나게 하는 거예요. 그 비슷한 유형이에요. 이렇게 우리 산업재해도요.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고가 88%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철저하게 안전수칙을 지키고 지급된 장비를 사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안전한 일터를 만들자는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안전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 안전교육을 통해서 안전수칙을 공부를 하고요. 이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야만 이렇게 일하는 과정에서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돼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바쁜 시간을 쪼개서 오늘 이렇게 소중한 만남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 전도재해 진단과 예방을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전도재해는 이게 산업안전보건 규칙에 나오는 용어인데요. 전도재해는 넘어져 다치는 걸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 전도재해의 대표적인 유형은 이 작업장 바닥에 물기가 있거나 기름기가 있어가지고 미끄러져 넘어지는 경우 또 이제 여기 뭔가 전선이나 이런 걸 늘어나가지고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공물들을 잘 정리를 좀 해놓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계단에서 이 경사면에서 발을 헛디디거나
네, 이렇게 발을 헛디디거나 이렇게 이제 그 미끄러져 가지고 떼굴떼굴 굴러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고 나는 경우들이 또 있고요. 사다리를 이용하다가 또 사고가 나가지고 이렇게 떨어져서 다치는 사고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닥 관련 전도제를 먼저 살펴보면은 이 바닥에다가 이제 세제를 풀어놓고 막 이렇게 청소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이 세제가 들어가는데 미끄러워요. 그래가지고 여기 미끄러져 넘어져가지고 이 머리가 벽에 부딪혀가지고요. 뇌진탕으로 사망한 이런 사고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런 사고들은 우리 KDFS 사고가 아니고 다른 건물관리에서 일어났던 그런 사고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런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하고 비슷한 환경에서 일어난 사고들을 추적을 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하나 우리 여사님들 잘 기억해 주셔야 될 거는 우리 이제 청소할 때 가끔 락스 같은 화공약품도 쓰잖아요. 근데 그 화공약품이 들어간 그 물을 쓰다가 청소하다가 그 물이 튀어서 눈에 들어가 가지고 눈동자를 다쳐 가지고 이렇게 실명을 한 그런 사고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락스 같은 화공약품을 사용할 때는 이 보안경을 철저히 쓰셔야 돼요.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유 난 갑갑해서 그런 거 못 써 막 이런 분 계시는데 절대 안 됩니다. 꼭 시간이 좀 걸리고 불편하고 답답하더라도 이거를 이제 보안경을 필히 써서 눈을 안 다치고 안전하게 작업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바닥에 놓여져 있는 이 각재를 밟아서 그만 미끄러지면서 중심을 잃고 넘어져가지고 머리가 이렇게 모서리에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사망한 이런 사고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바닥에 물기가 있다, 이게 눈에 띄었다, 이거 즉시 물기를 제거하는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요, 또 이렇게 이제 기름기가 있었다, 윤활유 같은 기름기가 여기 있었다 그러면은 이거 필히 미끄러져 넘어져 다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윤활유나 기름기 같은 게 남아있다면 즉시 정리를 해야 돼요. 청소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통로에 뭔가 이렇게 이제 뭐 상자 같은 거 이렇게 뭐 재료 같은 게 만약에 남아져 있었다. 그러면 여기 통로에 있는 거는 즉시 치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통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거를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통로에 잘 막힘없이 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는요, 정리정돈을 철저하게 해놔야 되는데 이렇게 저 재료 같은 거 있으면은 제자리에 탁 이렇게 보기 좋게 나중에 사용하기 좋게 정리정돈해 놓고 공기구도 이렇게 눈에 한눈에 팍 띄어서 골라서 사용하기 좋게 정리해 놓고 바닥에 뭔가 이렇게 이제 위험 요인이 있다면은 즉시 청소를 해서 정리정돈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요, 복도에 조명이 꺼졌다. 이거 위험합니다. 그래서 조명에 문제가 있으면은 즉시 여기 통행 금지를 시켜놓고요. 여기 통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도 75룩스를 확보를 해야 안전하게 복도로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안전 통로가 아닌 곳으로 뭐 물기가 있다, 기름기가 있다, 뭔가 여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즉시 보행자 통행 금지를 시켜놓고요, 차단해놓고 그 원인을 완전히 제거를 해서 안전 통로를 확보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바닥 특성에 적합한 미끄럼 방지 안전화를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안전화는 이 바닥에 이렇게 날카로운 이 부분들이 있어야만 안전화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전화, 미끄럼 방지 안전화를 필히 사용하셔야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바닥에서 넘어짐 방지를 위한 이제 청소 방법을 확인하자면은 우리가 이제 세제를 사용했다면은 이걸 깨끗한 물로 완벽하게 다 씻어내고요. 바닥을 완전히 건조시킨 다음에 사람을 통행을 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청소하는 과정에 사용했던 뭐 이런 패드나 솔 이런 거는 청소 종료와 함께 완전히 정리를 하고 치워야지 이게 남아 있으면은 걸려 넘어지고 밟아서 이렇게 이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다치거든요. 그 다음에는요, 광택제는 청소할 표면에 적합한 종류를 사용을 해야 돼요. 이 미장 타일에다가 왁스 잔뜩 많이 올리고 엄청 열심히 닦아 놓으면 여기가 엄청 미끄러운 스케이트장이 돼요. 미끄러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광택제를 잘 꼭 필요한 거 적합한 종류, 적합한 양을 적정 수준에서 청소를 잘 해놓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이용 시간이 통행인이 없을 때
대청소를 하셔야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위험합니다. 통행 금지를 시켰다면은 그 완전하게 보행할 수 있을 때까지는 그 치우지 말고 그대로 유지했다가 안전이 확보된 다음에 통행 금지 표지판을 치우셔야 돼요. 그리고요, 계단과 경사면에서 또 문제들이 생겨요. 계단 이동하다가 발을 헛디디거나 또 물기를 이렇게 밟아가지고 미끄러서 넘어지면서 이 뒤통수가 계단 모서리에 부딪히면서 이렇게 이제 사망한 사고도 있었거든요. 그리고요, 계단에서 넘어져가지고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이 바닥에 와서 머리나 턱이 부딪히면서 이게 사망한 이런 사고들도 있었어요. 자, 여기 특히 계단에서 위험한 거, 물기가 있거나 기름기가 있을 때는 정말 위험하거든요. 여기는 빨리 발견하는 즉시 조치를 해야 돼요. 그리고요, 여기 또 이제 빗자루나 걸레를 사용해서 이제 계단을 청소할 때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실시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이제 꼭 뭐 물청소 같은 거 해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닦아야 된다고 하면은 그때는 뒷걸음질로 내려가면 절대 안 됩니다. 왜? 우리 뒤통수에 눈이 없잖아요. 짐작해서 그냥 이렇게 내려 디디다가는 헛디뎌 가지고 떼굴떼굴 굴러서 크게 다칩니다. 그때는 휙 돌아서서 확실하게 내려 디딘 다음에 돌아서서 작업을 하고 조금 더디고 조금 이렇게 힘들어도 그렇게 안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원칙을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예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청소를 해야 이렇게 안전하다는 것을 강조해 드립니다. 그리고요, 계단이 캄캄하다. 이거 엄청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계단이 캄캄할 때는 즉시 통행을 차단시키고요. 여기 최소한의 75록스 이상의 이제 조도를 확보를 한 다음에 통행을 시켜야만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이 계단 끝단부에는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필히 부착을 해주셔야 여기서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계단에서 물건을 양손에 들고 평지가듯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계단에서는요, 한 손에만 짐을 들고 한 손은 계단의 난간을 쥐고 이동을 해야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가는 일이 있더라도 한 손에 짐 들고 한 손은 계단의 난간을 잡고 이동하시는 거 기억해 주세요. 다음에 이제 사다리 관련 재해와 그 안전관리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왜 사다리가 필요할까요? 우리는 키가 아무리 커봤자 2m도 안 되는데, 저 3m, 4m 높이에 있는 이런 이제 작업을 하려면은 어쩔 수 없이 사다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사다리가 꼭 필요하고 도움이 되긴 하지만 사다리가 위험해요. 그래서 사다리 위에서 이렇게 청소 작업하다가 전도돼서 떨어져가지고 다쳐서 사망한 이런 사고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다리 위에서 이제 전등을 교체를 하거나 전선을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이렇게 이제 중심을 잃고 뚝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다치는 이런 사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들이 이런 거는 참 관심 가지고 이게 사다리가 위험한 거구나, 이걸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요, 사다리는 높이와 길이와 형태가 내 작업 장소에 꼭 적합한 사다리를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얼마 길이의 어느 정도 규모의 어떤 형태의 사다리가 필요하겠구나, 정확하게 꼭 맞는 사다리를 이렇게 사용을 하셔야 안전해요. 그 다음에는 이 사다리가 물론 이제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그 이동식 사다리로 이제 호칭하지만 또 한 가지는 사다리를 이용해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이동용으로 사용을 또 해야 되는데, 이동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이걸 작업대처럼 사용하려고 하면 위험해요. 이 작업대로 사용한다는 거는 사다리 중간에서 어떤 작업을 시도하려고 하면은요, 사람이 어디 의지할 데도 없고 안전하게 고정할 데도 없기 때문에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다리는 작업대가 아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다리에 이렇게 이제 올라갔잖아요. 요런 자세로 올라갔으면 요런 자세로 내려와야 되는데, 여기 짧은 구간이라고 휙 돌아서 가지고 괜히 평지 내려가듯이 이렇게 이동하려고 하면 사고 나요. 그래서 올라갈 때 자세 요대로, 내려올 때도 그런 자세로 이렇게 꼭 내려와야 되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 사다리 하부에
미끄럼 방지 고무바퀴 요거 필히 설치를 하셔야 돼요. 이게 왜 필요할까요? 사다리 이렇게 비스듬하게 세워놓고 사람이 올라가서 무게가 실리면은 요 바닥에 미끄러져 가지고 이게 밀려져 나가면서 사고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맨 밑에 끝단에는 미끄럼 방지 고무 바킹, 미끄럼 방지를 꼭 이렇게 조치를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요, 사다리 이용할 때는 세 점의 접촉점을 필히 확보를 해야 돼요. 세 점의 접촉점을 확보한다는 게 뭘까요? 자, 이렇게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를 디디고 있을 때는 두 손 중에 하나만 잡아도 돼요. 그런데 오른쪽 다리는 디디고 왼쪽 다리를 옮겨 디디려고 할 때는 두 손을 잡고 한쪽 다리를 옮겨 디뎌야 언제 어떤 순간이든지 사다리에서는 세 점의 접촉점이 확보가 돼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 이걸 꼭 기억을 해주세요. 네, 잘 보셨죠? 이 사다리는요, 이 구조물이 견고한 구조물을 사용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 만약에 녹슬거나 부식돼서 위험하다 그러면은 빨리 이거 정비를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흔들림이 없는 안정된 장소에 설치하는 거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에 사다리 작업을 할 때는요, 올라갔을 때는 이 안전모와 안전대를 필수품으로 사용을 하셔야 돼요. 이게 왜 필요할까요? 안전모는요, 머리가 여기 모서리 어디 부딪혔을 때 머리를 보호해야 되고요. 이렇게 부딪히거나 떨어지거나 했을 때 머리를 보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안전대는요, 떨어지지 않게 안전하게 고정시키고 하는데 이 안전대가 필수품이에요. 그래서 안전모와 안전대를 필수품으로 활용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통행이 빈번한 장소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갈 때는 여기 접근 금지 표시를 요거를 해주셔야 돼요. 이걸 안 하면은 이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스마트폰만 보고 이렇게 가다가 여기 와서 딱 부딪히면은 지나가던 사람도 다치고 올라가 있는 사람도 위험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통행이 빈번한 장소에서는 여기 작업 중입니다. 통행 금지예요. 이렇게 표시를 작업 표시판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사람은 여기로 이렇게 돌아가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유도자를 배치를 하는 게 필요해요. 다음에는요, 사다리 작업은 반드시 2인 1조. 이 사다리 작업은 반드시 2인 1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혼자 근무하시는 소장님들이 이제 특히 이렇게 이제 도움을 청해 가지고 서로 이렇게 팀워크에 대해서 일하는 거 신경 써주시는데, 왜 이렇게 2인 1조가 필요한가 하면은요, 한 분이 올라가 작업을 하시면 한 분이 밑에서 사다리를 좀 붙들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위에 필요한 거 집어 올려주고 내려받고 하는 그런 역할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아래 보조자도 안전모를 필히 써야 된다는 거, 이거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안전모. 그 다음에 이동식 이제 사다리 오고 벌어진 방지 장치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아웃트리거를 설치를 해야 돼요. 이 아웃트리거가 왜 필요할까요? 사다리가 옆으로 흔들려 넘어가는 거를 방지해주는, 이렇게 아주 튼튼하게 안전하게 해주는데 이게 필수품이에요. 우리 저 산격 소장님, 이 저기 산격에 이거 저 아웃트리거 설치돼 있나요? 그럼 동그라미 표시. 예, 돼 있군요.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영천 박수원 소장님, 이게 저 아웃트리거 돼 있나요?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문경의 안정배님이 얼굴을 잘 안 보여주시네요. 지금 맨 앞자리시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아웃트리거 돼 있어요? 예, 고맙습니다. 네네. 이렇게 아웃트리거를 필수품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사용하시고, 이거 혹시 없으면은 좀 설치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요. 네. 그 다음에 일자형 사다리를 높은 데 거치를 했을 때는 이 맨 윗단부에 닿는 거치하는 부분하고 끝단하고 60cm 정도 길이를 확보를 해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길이 좁은 데에 설치를 했을 때에 경사각도 요거 75도를 요거 유지하는 게 필요해요. 75도 이하를 유지해야 되죠. 만약에 길이 좁다 그래서 이거를 뱃사 여기다 붙여 세우면은 90도 가까이 되면은 이거 그냥 작은 충격에도 뒤로 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위험하고 75도 이하를 꼭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다음엔 중량물 안전하게 취급하기예요. 중량물 그러면은 무거운 거 다루다 다치는 걸 얘기해요. 자, 이 공부를 왜 해놨냐면요, 저 이삿짐 센터나 건축공사 현장에서 무거운 걸 늘 다루는 사람들은 안 다쳐요. 그게 몸이 거기에 딱 고정이 돼 있어요. 유연하게 대처가 돼요. 근데 우리처럼 한 달에 뭐 한 두세 번, 서너 번 이렇게 일주일에 한두 번쯤 이렇게 무거운 걸 다루는 경우에 오히려 다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게 가끔 어쩌다 한번 무거운 거 다루다가 삐끗하고 이렇게 다치는 거를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나오는 용어예요. 반복적인 동작을 하거나 부적절한 작업 자세, 그리고 무리한 힘을 사용했을 때 이 목이나 이 어깨나 또 이제 허리, 이 팔, 다리 이런 데 이제 신경과 근육 또 이런 이제 주변 조직에 나타나는 그런 질환이 근골격계 질환이에요. 그래서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죠. 삐끗한 것 같아. 담이 졸려. 또 이렇게 막 인대가 늘어났대. 아니면 또 아유 뭐 디스크에 문제가 있대. 뭐 이러면서 이제 힘들어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미리 이런 거를 질환을 예방을 하는 게 필요해요. 자, 그 일을 위해서 무거운 거를 들어야 된다. 그런 상황이 왔을 때 혼자 들지 마시고 같이 드는 게 필요해요. 우리 또 이제 여성분께서 나 이거 무거운 거 좀 운반해야 되는데 누구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남자들이 갑자기 힘이 센 척, 강한 척, 그냥 힘이 넘치는 척하고 이 정도쯤이 하고 막 나서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또 어떤 분들 보면은 내가 왕년에 쌀한가마 번쩍 들던 사람이야. 큰 소리 땅 치지만 실제 그거는 옛날 얘기고 꿈이에요. 현재는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한 30kg짜리 들어 올린다고 해도 혼자 무리하지 마시고 두 분이 같이 드는 거예요. 이거 우리 같이 들읍시다. 그래서 들고요. 두 분이 같이 들을 때는 호흡이 맞아야 돼요. 호흡을 맞춰가지고 자, 하나, 둘, 셋 해서 들어 올리고요. 막상 들고 보니까 내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그럴 때 그냥 팍 놔버리면 앞에 있는 사람이 다쳐요. 그래서 그때는 안 되겠습니다. 내려놓읍시다.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제가 신입사원 때는 그 선배님들한테 그냥 노가 해가지고 딱 들어올리고 이거 했는데 요즘에 이제 하나, 둘, 셋으로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주세요. 네. 다음엔 우리 이제 대청소할 때 이렇게 이제 무거운 회전 의자를 막 책상 위에 탁 올려놓고 바닥 청소 다 끝낸 다음에 또 내려놓고 이렇게 하는데 그 회전 의자는 꽤 무거워요. 그래서 그건 혼자 들지 마시고 두 분이 같이 올려놨다가 같이 내려놓는 걸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의자를 박스에 담아야 될 경우에 의자를 담으려면 힘들어요. 의자를 박스로 씌워가지고 이렇게 담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보시면 오히려 좀 더 안전하고 힘을 덜 쓸 수 있어요. 네. 다음에는요. 무거운 거 운반할 때 절대 힘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운반 도구를 사용하세요. 그러면은 힘도 덜 들어가고 좀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이렇게 무거운 거 들 때 멀리서 이렇게 들지 마시고요. 내 몸에 가까이 붙여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내 몸에 먼지가 좀 묻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해야 안전합니다. 이게 허리를 이렇게 이제 무리가 줄 수 있는데 요 몸에 뺏어 붙여가지고 10kg의 부하를 손끝에 올려놨을 때 허리에 작용하는 건 30kg 정도 작용을 해요. 이게 이제 지렛대 올리거든요. 근데 이거를 멀리 해가지고 손끝에다가 10kg 부하를 올려놓으면 허리에는 100kg의 작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절대 무거운 거는 멀리에서 들지 말고 내 몸에 가까이 붙여서 드셔야 돼요. 그리고요. 목과 등을 일직선으로 해서 이걸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등을 쭉 펴주면 척추의 하중이 분산돼 가지고요. 이 척추에 무리가 적게 돼요. 근데 이거를 엉거리 주먹이 이렇게 숙여 가지고 90도로 숙인 채로 등을 구부린 채로 이걸 들어 올리면은 이 척추에 힘이 집중이 돼 가지고요. 무리가 생겨요. 그래서 이거를 엉거주춤하게 드는 게 아니라 아주 다부지게 덤벼 들어서 제대로 힘을 써서 들어 올려야 안 다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요 정도쯤이 하고 벌떡 일어나면 위험해요. 근육이 깜짝 놀래가지고 문제가 생기거든요. 천천히 일어나셔야만 척추의 힘이 분산돼 가지고요. 허리를 다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천천히 일어나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무거운 짐을 수레에 싣고서 이렇게 당기는 것보다는요. 미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이걸 당기면은 척추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무리를 줄 수 있는데 이거를 배에다 힘을 주고요. 우리 든든한 뱃살 있잖아요. 그 뱃살에다 힘을 줘가지고 배 힘으로다가 미는 거예요. 그러면은 척추에 힘이 적게 들어가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 요 앞에 시야를 확보를 해야 돼요. 이거를 짐을 너무 많이 높이 실어가지고 앞이 전혀 안 보인다. 이때는 미는 게 아니라 이제 돌아서서 당겨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시야를 꼭 확보를 하고 당기는 것보단 미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는요. 스트레칭을 틈나는 대로 좀 많이 해주세요. 지금 우리 이 순간도 한번 스트레칭 한번 합시다. 깍지를 이렇게 끼고요. 손바닥이 밖으로 가게 해서 위로 밀고 위로 올리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예, 예, 지금 잘하고 계세요. 네네. 아유, 지금 막 허리에서 우두둑 소리가 나는 분도 계시죠? 이렇게 해서 뒤로 한번 쭉 넘겨주시고, 이렇게. 그러면은, 이런 스트레칭을 틈나는 대로 이렇게 해주시면은요, 몸의 근육이 유연해져 가지고요, 안 다쳐요. 근데 이런 거를 스트레칭을 전혀 안 하면 위험합니다. 근육이 경직돼 가지고요. 그래서 틈나는 대로 이제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셔야 되는데, 스트레칭과 함께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거는요, 기분이 좋아야 되고요. 기분이 좋아야 컨디션이 좋아지고요. 컨디션이 좋아져야 내 몸을 안 다치고 이렇게 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행복해지는 인사를 틈나는 대로 나눕시다. 우리 이제 효목센터, 효목빌딩 모든 또 이렇게 근무자들이 서로 만날 때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맙습니다. 이렇게 내 수고를 알아주시니 또 이렇게 인사를 하고요. 늘 만날 때마다 칭찬해 주세요. 최고십니다. 이렇게 또 칭찬을 해주시면 이렇게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례해 주시고요. 그리고 만날 때마다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하고요. 자, 이런 인사를 하면 기분 좋아지고요.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근육이 유연해져요. 그래 이제 몸 상태가 좋아지면은 안 다치고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런 인사를 하루에 10번만 해면 10번 다 서로 웃으면서 이런 인사를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작업장 정리정돈과 안전이 행복입니다. 정리정돈을 공부하겠습니다. 네. 자, 재해 예방과 안전은 정리정돈으로 시작해서 정리정돈으로 끝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리정돈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요. 중심이에요. 자, 그래서 이 정리정돈의 정의를 알아보겠습니다. 정리, 정돈 그러면 비슷한 말 같지만 이게 약간 뜻은 달라요. 정리는 필요한 물품, 불필요한 물품을 딱 구분지어서 필요한 물품은 쫙 보관해 놓고 불필요한 거는 치우는 거. 이게 정리예요. 그리고요, 정돈은 필요한 물품을 필요한 장소에 사용하기 좋게 배치해 놓는 게 정돈이에요. 그래서 정리정돈을 잘 해야 되는데 정리정돈이 불량하잖아요. 그러면 불안전한 장소가 되고요. 불안전한 행동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사고가 나게 돼 있어요. 여기에 이제 바닥에 기름기가 있다든지 물기가 있다든지 쓰레기가 있다든지 먼지나 찌꺼기가 있는 이런 장소는 눈에 띄는 대로 빨리 조치를 해야 이렇게 나도 안전하고요. 동료도 안전하고 우리 건물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이 안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운반하다가 이렇게 이동하다가 이런 이제 사고가 나기도 해요. 걸려 넘어지고요. 또 이렇게 막 발에 채이고 미끄러지고 막 이렇게 걸려 넘어지고 이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정돈이 안 돼 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요, 이 안전한 통로가 없다. 그럼 막 이거를 이제 뭐 피해서 돌아가거나 넘어가 타넘고 막 이러면서 사고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인 물질이 뭔가 눈에 띄었다. 안전한 조치를 해야 돼요. 그리고요, 아니 여기 조명이 불량해서 캄캄하다. 여기 사고 납니다. 안 보이는데 사고 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조명이 불량하면은요, 이게 지금 운반 구간에 조명이 불량하다. 딱 통행 금지 해놓고 안전 조치를 다 해놓은 다음에 통행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요, 이 안전을 위한 정리정돈은 누가 해야 되나? 이거를 우리 행복을 그리는 철학자 앤드류 매튜스가 이거를 아주 가르쳐 줬어요. 이거 핵심 단어들인데요. 네. 자, 우리 실천구, 안전과 행복을 위한 실천구 1번. 누군가 해야 할 일이면 내가 하자. 내가. 누군가 해야 할 일이다. 아유, 이거 누구 담당이지? 여긴 누가 담당하는 구간이야, 여기? 여기 3층은 누가 담당해? 이러게 할 게 아니라 눈에 띄었으면 즉시 내가 조치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요, 두 번째 실천구. 내가 해야 할 일이면 기왕 하는 거 최선을 다해서 하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아예 대충 해놓고 그냥 아우 뭐 내 담당도 아닌데 이만큼 했으면 됐지 뭐 이게 아니에요. 기왕 하는 거면은 최선을 다해서 제대로 완벽하게 해놓자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실천구호는요, 어차피 해야 할 일이면 기쁜 마음으로 기쁘게 하자는 거예요. 아, 나 이거 괜히 시작을 해가지고 생각보다 골 때리네 이거. 괜히 시작했어. 막 그냥 짜증내고 그냥 땀나고 막 힘들다고 그 짜증낼 일이 아니라 기왕에 하는 거 기쁜 마음으로 오늘 또 사고 날 거 내가 예방 잘했잖아 이거 아자. 내가 잘했다는 거를 나 자신을 칭찬을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겠고요. 실천구 네 번째, 언젠가 해야 할 일이면 바로 지금 하자는 거예요. 내 커피 한 잔 마시고 와서 할까? 뭐 바쁜 거 좀 해놓고 와서 할까? 절대 안 됩니다. 눈에 띄는 그 순간 즉시 해야
내가 안전하고 동료도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가 되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행복을 그리는 철학자 앤드류 매튜스가 가르쳐준 안전과 행복을 위한 실천구 4가지 우리 오늘부터 꼭 기억해 주시고 마음에 담고 실천해 주세요. 네. 정리정돈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까요? 낭비를 줄여줌으로써 능률이 향상되고 원가가 절감돼서 돈이 쌓여 남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안전성이 향상되고요, 위험성이 완전히 이렇게 싹 제거되면서 안전사고를 예방해 줍니다. 그리고요, 정리정돈이 잘 돼 있으면 서비스 품질이 좋아지게 돼 있어요. 즐거운 직장이 되고요, 행복한 일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안전과 동료의 안전, 또 우리 건물에 있는 모든 고객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정리정돈을 열심히 실천하는 게 필요하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운동이 좀 필요한데 운동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잡코리아가 직장인 560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이게 규칙적인 운동을 하십니까? 운동하십니까? 물었더니 규칙적인 운동하는 사람이 16%, 가끔씩 운동하는 분이 20%고요. 전혀 운동을 하지 않는 분이 64%나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직장에서는 운동을 하지 않는 분이 더 많은 거예요. 네, 우리 혹시 지금 저 운동하시는 분, 나 운동하고 있어요 하시는 분, 동그라미 표시 좀 해주세요. 네, 엄정수님, 아유, 네, 김영길님, 류성기 소장님, 네, 문경 안정배님 다 운동도 열심히 하시네요.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운동을 하시면 건강에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 몸 상태가 좋아져서 근육이 유연해지고 몸 컨디션이 좋아져 가지고요, 다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네, 운동 열심히 틈나는 대로 좀 많이 해주세요. 네. 그리고요, 틈나는 대로 이렇게 스트레칭을 열심히 좀 해주시고, 스트레칭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운동도 해주시고, 그래서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일터,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야 되겠어요. 자, 우리 인생 여러 번 사는 게 아닙니다.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안전하게 살아야 돼요. 안전수칙을 잘 지키시고 늘 조심하고 이렇게 안전하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전이 행복인데요, 금년에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이게 이제 전부 다 우리 유관기관, 3급기관에서 우리 많이 점검하고 평가하고 막 비상훈련 시키고 엄청 반복해서 많이 할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냥 아유 이거 큰일 났네 어쩌면 좋아요. 우선 두려운 마음에 불안감 때문에 공포심에 달달달달 떨면은 더 위험해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 이렇게 긍정 에너지를 듬뿍 담아가지고요, 긍정의 에너지를 뿜어내면서 일하는 게 필요해요. 네. 우리 효목센터의 우리 이규철 센터장님도 얼마나 마음이 따뜻하고 긍정 에너지를 많이 주시는 분이세요. 센터장님한테도 이제 긍정 에너지 많이 받으시고요. 또 KDF에서는 황욱정 사장님이 또 긍정 에너지 엄청 많이 전달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종사원들이 안전하게 일하길 원해서 이렇게 이런 교육도 열심히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긍정 에너지를 듬뿍 받아가지고요, 긍정 에너지를 넘치게 받아가지고요,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정리 정돈도 잘 해놓고 체력 관리를 잘해서 이렇게 안전하게 일하는, 그래서 행복한 일터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거는 안전 수칙을 잘 지키자, 이게 중요하고요. 안전이 행복입니다. 안전해야 행복한 거죠. 그래서 재해 예방과 안전이 행복입니다. 우리 KDF에서 가족의 건강과 안전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교육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저 효목센터 식구들이 전부 이렇게 집중해 주시고 적극 호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교육 끝나면은 한 가지 부탁드리는 건 이제 좀 저기 몇몇 분한테 제가 이렇게 설문서를 보내드리려고 그래요. 카톡으로. 그러면은 카톡으로 설문서 받으신 분은 읽어보시고 저한테 답을 좀 회신을 해주세요. 1번 답은 이렇게 생각하고 2번 답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회신을 주시면 오늘 교육이 마무리가 돼요. 네, 우리 효목센터 식구들, 우리 오늘 만나는데 뭐냐,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효목센터 화이팅 하면은 화이팅만 복창해 주세요. 이렇게 음소거 해제를 좀 해주시고 한번 우리 한번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효목센터 파이팅! 예, 이번에는 효목센터 최고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효목센터 최고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최고만 복창해 주세요. 효목센터 최고!
내가 왜 있는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시간 동안 우리 교수님 알찬 교육을 열정적으로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소중한 시간을 우리 같이 해주신 효목센터 가족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효목센터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효목센터 화이팅!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뭐 없나? KDFS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KDFS 안전TV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